먼저 가운데 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오른쪽 방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왼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열 씨,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레게 가수이자 에너지 넘치는 진행 선보일 하하 씨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하하 씨, 네, 무대 위로. 네. 먼저 가운데 방향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하 씨는 무대 위에 계시고요. 유희열 씨를 무대 위로 모셔서 커플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다정한 포즈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 함께 먼저 가운데 쪽부터 특별히 앙드레김 패션쇼 포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마를 맞대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왕게임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왼쪽 보시고 화이팅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서 네, 포토타임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네, 출연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또 두 번째 녹화 마친 소감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처음에 이 기획안을 정여민 PD에게 먼저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건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그 기획안을 먼저 줬고요. 그래서 좀 생경하잖아요, 기획안 자체가. 다른 것은 딱 기획안을 보면 뭐 이런 재미가 있고 이런 재미가 있겠구나. 근데 기획안을 딱 보고서 이제 슈가맨에서 만났던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석에서는 반말을 씁니다. 그래서 메인 작가분과 정혜민 PD에게 의미는 너무 좋다. 하지만 더럽게 재미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과 며칠간 이 기획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을까가 너무 기대가 되는. 네. 그래서 1, 2회를 뜬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좀 반성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 뼘 재밌습니다. 네. 근데 저희 프로듀서가 얘기를 했었을 땐 제가 그 걱정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다 모두 다 그 고민은 했지만 꼭 우리가 웃음이라는 강박과 그런 재미만이 예능에서 가져야 될 태도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미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혹은 때로는 무슨 정보, 그러니까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온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고 또 얘기가 오고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얘기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하하 씨가 딱 합류 소식을 들었을 때 다행이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깔깔이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재미는 정말 보장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녹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녹화 소감은 저도 녹화 때는 굉장히 저희들끼리 뜨거웠는데 편집본을 못 봐서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할 몫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다음부터는 제작진들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요. 어제 녹화 때 분위기가 되게, 녹화 때는 좋았지만
대기실에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퇴장할 거면 좀 미리 얘기해달라고. 저희 여유로운 척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고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과연 어떻게 나올지 기대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하하입니다. 저 또한 우리 유엘씨님의 말씀대로 더럽게 재미없을 것 같다에 크게 공감하면서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또 성공을 많이 했던 JTBC의 또 기대주의자 성공 사례가 참 많았던 필이거든요. 예, 마녀사냥부터 해서 또 슈가맨, 네, 그리고 또 윤현준 PD님은 또 CP님이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저 KBS에서 또 뮤직뱅크 때 저를 또 과감하게 MC로 또 써주셨던 분이에요. 예. 바우처도 좀 많이 챙겨주셨고요.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작진을 믿었고, 그리고 또 진짜 공감 능력의 1인자, 우리 또 유열 MC님이 제 옆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큰 의지가 됐고, 10년 동안 계속 뛰다 보니까 좀 앉아서도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고민이 있거나 또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대화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 비속어로 얘기하면 노가리라고 하죠. 예, 진짜로 뭐 결론은 나거나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많이 위로가 되고 좀 몸이 따뜻해지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얘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내가 생각했던 진짜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깔깔이, 예, 웃음, 빵 터지는 웃음, 그런 재미보다는 또 다른 재미가 있겠거니 해서 조심스럽게 발을 담갔다가 잡혀버렸네요. 첫 녹화는 진짜로 너무나 뜨거웠었어요. 예, 가슴이 정말 뜨거웠고 진심으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되고 정말로 뿌듯했었거든요. 이 마음이 그대로 좀 브라운관 통해서, 브라운관이 아니죠. 예. 그거 좀 옛날 거죠. 예. 테레비. 네. 테레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감정이 좀 그대로 전달됐으면 합니다. 말하는 대로 파이팅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윤준필 기자입니다. 세 분한테 모두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PD님께는 저명한 인사가 이게 누군가의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아는데 이 말하는 대로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MC분들은 서로 이제 MC나 게스트로 만난 적은 있어도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신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서로 케미를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는 저명한 분들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도 나오실 거고요. 전혀 대중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전문 강연자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말할 수 있고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들이 나름대로 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별화가 되는 거는 어떤 점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버스킹이라는 거는 어쨌든 준비가 되지 않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커 분들,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어려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쳐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 때 서로 예상치 못한 만남에 그 얘기에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더 즐거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들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하 씨와는 사실 사적으로도 아는 사이였고요. 그 전에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만남이 있었는데 하하 씨랑 같이 진행은 이제 처음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하하 씨는 아까 저보고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를 써주셨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음으로 흡수를 해서 그
그런 것들이 표정이나 몸짓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하하 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많이 보셔서들 아시겠지만 무한도전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보면은 하하 씨의 가장 큰 역할은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얘기를 가장 뜨겁게 반응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하는 대로에서는 정말 필요한 저희들이 들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저보다는 후배이긴 하지만 항상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요. 예, 어떻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지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 강연자분들이 여러 유형의 강연자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했는데 전문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저희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저는 뭐 반 정도는 알아들었지만 하하 씨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라는 게 다른 영역에도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최고의 MC가 아닌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랑해. 네, 우리 하이열 커플의 케미는 그 배운 자, 못 배운 자의 교집합. 네. 그리고 저는 희열이 형님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애정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그 진짜 프로페셔널 하신 분입니다. 그 유씨들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양쪽 유씨들이 너무 괴롭히는데 본인이 이제 저는 되게 따뜻하시고 사실 진짜 케이팝 스타에서도 보시면은 다른 심사위원들하고 또 다른 시선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좀 보시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 유열 씨가 굉장히 야망 있는 남자입니다. 제작진한테 날 망하게 하지 마라. 나는 계속 성공하고 싶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그 야망 있는 남자. 예. 또 한 아이의 아빠로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남자들의 어떤 그런 케미.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저도 한두 번 실망한 게 아닙니다. 저희 휴대폰 들고 방송해요. 왜냐하면 검색창에 찍어봐야 아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네. 어찌됐건 형님도 참 잘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고 굉장히 위트 있으시기 때문에 하다 보면서 또 그런 케미는 또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에이트 박혜아 기자입니다. 일단 좀 시작 축하드리고요. 이게 누가 더 잘하고 뭐 이렇게 순위를 매겨달라는 의도인 건 아니고요.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이제 1일 출연자분들이 이제 4분 나오셨는데 이상민 씨에 집중적으로 이제 나온 거를 봤거든요. 근데 혹시 이상민 씨를 뭐 포함해서 이 4분 중에서 이제 3분의 가슴을 가장 울렸던 출연자가 있다면 뭐 에피소드 좋고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 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넷이 또 맞닿아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가요. 2회 때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준비를 해오신 얘기들이 다 다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뭔가 공통된 감정, 정서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었고요. 굳이 한 분을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다 다른 형태의 감동으로 다 다가왔고 즐거움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인상적인 분을 뽑아보라면 저는 아까 복장에서부터 느껴지셨듯이 생선 작가가 의외의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이 길거리에서 연남동이었거든요. 저기서 여러분들께 접근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경기를 일으키면서 피하는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전혀 다른 그림과 다른 어떤 공기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갖는 성격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걸 그 장면을 통해서 좀 느껴봤습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진짜로요. 다 거진 똑같은 거 다 진짜 각자의 색깔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눈도 잘 못 맞췄어요. 그 관객분들하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시선을 탁 마주치면서 뭔가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모습에 굉장히 진짜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생선 씨 보고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라인업이 개판이구나 했었는데 와 진짜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었습니다. 한번 기대하시고 수요일 저녁이잖아요. 기자님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들 버스커 분들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저희가 제일 뜨겁게 반응했던 거는 시민분들의 얘기였어요. 그분들이 손을 들면서 그 본인들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던졌을 때 혹은 버스커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그랬었다라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대화라는 건 오고 가는 거잖아요. 타 프로그램과 가장 차이점은 강연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유민 PD와 저희 제작진들에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건 강연 프로그램이라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대와 객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근데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무엇인가를 섞어서 나같이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기회가 좋았던 것 같은데 굳이 뽑아보려면 뭐 생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 뜨거웠던 거는 저희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줬던 분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분의 반응이 저는 훨씬 더 흥미롭고 이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세트가 없어요. 그냥 마이크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팩트 윤소희 기자인데요. 일단 PD님께 궁금한 게 유희열 씨와 하하 씨를 MC로 발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MC분들도 MC가 아닌 버스커로 나설 계획이나 혹시 생각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세 분 각자 모시고 싶은 버스커 분이나 자기가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런 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프로그램 컨셉을 저희가 MC를 정해놓고 컨셉을 생각한 게 아니라 컨셉을 생각하고 이제 어울리는 MC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사실 엎어졌을 기획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소화해 줄 수 있는 MC는 이 두 분의 조합이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서만으로 봤을 때는 물론 되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더럽게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기획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그렇게 더럽게 재미없지는 않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MC 두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분 공통점이 어쨌든 따뜻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얘기를 나눌 때는 따뜻한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끌어내주고 드러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른 서로가 같지 않은 다른 장점들을 또 가지신 분들이라 그 케미가 확실히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고 두 번의 녹화에서 그런 것들이 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저희가 나설 생각이 있냐고 했잖아요. 죽어도 없어요. 전혀요. 요만큼도 없습니다. 진짜로요. 울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거리에 나가서 얘기를 남들에게 건다라는 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진짜 겁쟁이구나. 거기 나오신 분들은 진짜 용기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우리 절대로 나가지 말죠. 되게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모시고 싶은 버스커는 저는 성함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김현진 작가님이 맞나요? 그 육체적 탐구 생활 쓰신 그 제목이 좀 그런데 예. 그거 아니에요. 제목이 좀 저도 그런 줄 알고 샀어요. 근데 그런 책이 아니더라고요. 예. 아니. 예. 김현진 작가님 뜨거운 안녕 쓰신 분이실 것 같아요. 뜨거운 안녕도 제가 이렇게 곡 제목이 비슷해서 산 건 아닙니다. 예. 아니요. 육체 탐구 생활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니에요. 이게 정이 들어가면서 너무 김현진 애국적이니까. 작가님 맞네요. 예, 육체 탐구 생활 그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을 한번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뭐 진짜 뭐 프로그램 홍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유희열 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형이 얘기하면은 진짜 속이 뻥 뚫려요.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고 삥삥 돌려서 그냥 겉만 만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가슴 깊숙이 들어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진짜 위로도 많이 받고 했었던 것 같아요. 회의하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형님이 한번 용기를 내셔서 저는 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예능계 진짜 손석희다. 꼭 이런 따뜻함을 많은 분들이 좀 나눠 가셨으면 좋겠다. 산타크로스처럼 좀 많이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거짓말 아니라 특집 때 한번 유희열 선배님께서 또 거리로 한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시 아니에요, 저 유재석 씨 추천합니다. 네, 유재석 씨가 과연 정말 그렇게 미담만 있는 사람인 건지 그의 실체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고 싶고요. 예. 유재석 찌라시라도 한번 만들어서 여기서라도 한번 초대를 꼭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재석이 형 건들지 마세요. 열어 죽어요. 네. 재석이 형 나와주시면 진짜 좋죠. 슈가맨과 말하는 대로의 콜라보. 예. 이적 씨까지도 모셔서 특집으로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배운 자, 못 배운 자들이 만나면서 대결해서.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라고 합니다. 세 분 중 아무분이 좀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영상 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버스킹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버스커들이 좀 힘겨워 보였어요. 말 좀 하자. 나랑 말 좀 하자. 어떤 경우는 이제 얼굴이 잘 알려진 타일러조차도 이렇게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힘겨워 보이고 어떤 버스커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서 걸어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잠깐 지켜본 저도 약간 조금 그게 힘겹게 느껴지고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 그 진행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아니면은 별 걱정이 없으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한 명도 듣지 않아도 혹은 거리에서 한 명만 들어도 그 얘기가 수천 명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보다 더 무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듣는 말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버스커에게 조금 힘겨움을 드리긴 하지만 그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 사람의 진심이나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그냥 이미 모여있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보다 훨씬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거리에서만 하는 퍼포먼스로 끝난다면 그 버스커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거겠지만 저희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방송에 담아서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 원했던 처음의 의도를 저희가 더 잘 구현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형식의 프로를 준비했습니다. 저 미디어 오늘의 정민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유희열 씨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프로그램이 강연 프로그램이라면 나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고 잠깐 이 프로그램의 어떤 강연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무리 좀 그렇게 해도 이제 어떤 유명 인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계가 있게 이렇게 좀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녹화를 하시면서 이게 강연 프로그램과는 달랐게 느껴졌던 점 이런 거를 좀 듣고 싶고 그 PD님께서 한테도 이 프로그램이 어떤 최근에 이제 강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뭐 소위 말해 막 꼰대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거는 그 강연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공간이 주는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목이 말하는 대로잖아요. 대로가 길을 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제작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버스커분들을 모실 거냐. 그 보통은 이제 강사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들끼리는 버스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마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버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유명 가수분들도 서기도 하지만 쇼케이스를 위해서 정말 무명 가수분들이 거리에서 본인들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강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버스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마 제작진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건 어디서 말을 걸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힘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부분이 하나의 이렇게 프로그램에 녹아들면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와 객석, 유명 강사와 청자의 느낌이 아닌,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녹화하면서 과연 그게 가능할 일일 것이냐라고 봤더니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통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듣고 계신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예, 우리가 정말 말이라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많이 좀 하하씨랑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얻어가는구나. 보통은 지쳐서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얻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좀 나눴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내 생각을 얘기한다라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세상이잖아요. 견해들이 다 다르고 시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명성 뒤에서 이제 키보드 워리어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이제 말을 걸게 되는데, 말이라는 건 해야 표정도 보이고 눈빛도 보여서 더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정말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만이라도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는 뭐 재미없을 것 같다는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욕심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작진이나 저희들도. 예. 얘기가 좀 엇나갔지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청률 공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각각 시청률 몇 %가 목표다, 그리고 시청률 몇 %가 나오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도대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시청률 공약? 어렵네요. 그래요? 5% 정도로 잡고 미쳤어 너? 뭐 6% 잡죠 뭐.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4%. 야, 슈가맨이 얼마나 나왔죠? 최고 시청률이 5. 안 되겠네요. 한 3% 정도로 잡고, 네, 저희가 3% 넘었을 때는 저희가 홍대 맛집 그 제주도 고기 파는 하의 401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에서 7시부터 8시까지 공짜로 고기를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싸가는 거 안 되고요. 네, 혼자 오셔야 됩니다. 3%. 네. 아니면 수요일 7시 8시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방송 시간 같이 보면서 그 시간 동안은 다 공짜.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는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할게요. 화요일 날. 화요일이 가장 장사가 좀 안 돼서 화요일 날로. 네. 화요일 날. 네. 그 다음에 테라스 쪽에서는 안테나 식구들이 와서 버스킹을 또 그때 노래로서 정말입니다. 네. 와주세요. 선생님들 고기 잘 따라드리겠습니다. 제주도산입니다. 청정지역. 네, 하시 3%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만 넣으면 저희들은 정말 다 같이 기뻐서 큰 회식을 할 것 같은데 하신에서 회식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상상마당 앞에 있습니다. 예, 똑같이 저도 하시는 그렇게 공간을 제공해 주신다면 테라스에서 안테나 식구들과 같이 버스킹을 하겠습니다. 노래는 제가 전부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면이 있으니까요. 그 억지로 질문 한 2개씩만 해주세요. 네. 좀 인기 많은 것처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예인 누구누구 사귀는지 아는데 지금 몰래 잘 만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정효민 PD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회 4명의 출연자를 섭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게스트 섭외 기준이라든지 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버스커 분들은 4명일 때도 있고 3분일 때도 있고 그 명수는 그때그때 다를 것 같고요. 버스커 분들은 기준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고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버스킹 야외에서 버스킹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한데 사실 프로그램 전반에는 이 두 MC 분들과 버스커 분들이 모여서 그 미드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테이블 없이 서로 손들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코너 같이 이렇게 앞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유명하신 분이든 안 유명하신 분이든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든 뭐 잘 모르는 분이든 그냥 MC들과 뭐 게스트 이런 식의 구분 없이 격이 없이 서로 얘기하는 분위기에 또 토크가 있거든요. 질문과는 다른 얘기가 됐는데 버스커들이 길 위에 나가서 얘기하는 그 버스킹뿐만 아니라 그 앞쪽에서 이 두 분들과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이 부분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민경원 기자고요. 그 마녀 사냥에서도 길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영감을 얻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요. 유열 씨랑 하시는 유재석 씨 없이 방송하는 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꼭 그 마녀사냥 이원생 중계에서 영감을 얻은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하시는 출연자 분들끼리 얘기 나누는 재미뿐만 아니라 준비 안 된 분들과 시민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그냥 맞닥뜨리고 하는 얘기들이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하는 질문, 제작진들이 생각했던 얘기 방향과 다르게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얘기들이 의외성 있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버스킹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재석이 형 없이 방송을 하는데 어떻냐고요? 손톱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유혜열 MC님도 재석이 형도 서로 또 가지고 있는 또 영역이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다 대단하시지만 말하는 대로 안에서는 유희열 씨가 너무나 든든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터에도 유희열 씨가 조금 더 앞에 있어요. 저는 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유치했죠. 근데 어찌됐건 또 저희 프로그램은 버스커 분들이랑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이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씨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저희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여기 주인공이 정말 저희가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버스커 분들과 시민분들이 주인공이셔서 우리는 오디오만 나가는 게 아닌가 혹시 편집에 거의 통편돼가지고 안 나올까봐 지금 너무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프로그램에 굳이 유재석 씨 같이 그분이 와서 그분도 별로 할 일 없을걸요. 그렇게까지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인공이 전혀 다른 형태의 예능 프로이기 때문에 빈틈을 잘 못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하씨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씨 없었으면 이 프로그램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즈의 김정 기자인데요. 조금 이제 버스킹 한다는 자체가 조금 예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번화가 쪽에서 이제 버스킹 한다는 것으로 좀 이제 예상이 되는데 혹시 뭐 서울에서도 뭐 특히 번화가가 아닌 곳에서도 버스킹을 할 계획이 있는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거나 물론 많았으면 좋겠지만 뭐 혹은 뭐 서울 외곽 쪽으로 좀 혹은 바깥 지방 쪽으로도 갈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은 뭐 어르신들을 만나서 버스킹이라는 자체가 젊은 사람들의 어떤 문화이기도 하지만 시골 이런 데 가서 할아버지 뭐 할머니 어르신들도 만나서 버스킹하는 그런 문화도 있는지. 네, 저희 소개 멘트에 서울부터 제주까지 방방곡곡 버스킹하러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회는 연남동 공원에서 했고 두 번째는 저희 신촌에서 했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만 아니라 지방의 또 여러 곳곳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버스커 분들이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시냐에 따라서 꼭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 곳들도 갈 수 있고요. 그거는 해보면서 저희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혜민 PD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두 MC에 대한 애정이 누가 더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일단 유희열 MC 분은 제가 슈가맨 때 만나서 만나서 애정이 있었고, 그죠? MC님은 제가 런닝맨 때 짧게 봤지만 다시 만나서 새로운 애정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터에는 유희열 씨가 조금 더 크게 앞에 나와 있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하는 대로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관전 포인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문장이 길긴 한데요. 저희 프로그램 컨셉, 진행되는 방향을 정리하면은 말할 용기를 가진 버스커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말할 거리를 찾는 토크를 하고 스튜디오에 빨간 문이 있어요. 말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말문을 열고 나가면 좀 설정이 그렇긴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야외로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문을 열고 나가면 연남동에 똑같은 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요. 네. 공간 이동을 해서 그 말문을 열고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얘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버스커 분들이 어쨌든 아까 기자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프로그램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용기를 갖고 나오셨는지, 그리고 그 말할 거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할 거리를 이 두 MC 분들과 나누면서 어떤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얘기를 준비되지 않은 시민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어떤 교감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재밌게 봐주시면 한 시간이 잘 부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다 저희 감독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안하는 관전 포인트는요, 낯선 버스커가 과연 누구일지, 그가 어떤 얘기를 말을 걸지, 왜냐면 저희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네, 그래서 타일러나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고, 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약간의 예측과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회 아마 전혀 여러분들께서 그 이해나 지식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분들의 만남이 되게 두근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문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 밤 9시 40분에 시작될 말하는 대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제작 발표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